두 번째 특강으로 죽음 본능, 프로이트와 들레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처음에 주제는 쾌락 원칙과 이제 현실 원칙. 프로이트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정신 분석학의 근본 개념이라는 그 책이 있고 그 책에 보면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논문이 있죠. 그 논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프로이트가 말하는 죽음 욕동, 죽음 본능에 대한 들레즈의 코멘트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 프로이트는 쾌락을 불쾌한 긴장이 완화되는 걸로 봐요. 그리스 헤도네죠, 헤도네. 쾌락이라는 게 뭐냐, 쾌락, 즐거움, 기쁨, 뉘앙스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죠, 문명권마다. 그리스처럼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프로이트의 이 쾌락 개념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쾌락이라고 하는 거를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느낌이 올라가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 반대라는 거예요. 뭔가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거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원상태로 복귀하는 게 쾌락인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쾌락 개념의 가장 기본 성격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왜 이해하냐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쾌락 개념은 반대거든요. 그리고 쾌락 그러면 뭔가 지루하고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흥분되고 짜릿하고 이런 게 쾌락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쾌락은. 근데 반대예요. 저기 프로이트는.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워낙 여러 분야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이트는 의사라는 사실이죠. 사상가로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프로이트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뭔 사람이죠? 의사라는 사람은 뭔가 어떤 사람이 평소의 일상성이 깨지고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걸 원상복구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들뜨고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등등등에 처한 사람을 원상복귀시켜주는 게 그게 프로이트의 쾌락 개념이죠. 그래서 불쾌한 긴장이 있을 때 긴장을 완화하는 것, 그것이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쾌락 개념입니다. 그것을 프로이트는 이제 쾌락 원칙이라고 그러죠. 쾌락 원칙. 그래서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이라는 개념은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호메오스타시스, 보통 이걸 항상성이라고 번역하는데 호메오는 같은, 스타시스는 상태죠. 같은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형,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개념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 원칙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 현실 원칙이야. 현실 원칙.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에 쾌락 원칙을 향한 강한 경향이 존재하긴 하나 그 경향은 다른 힘이나 환경에 의해 대치되어 최종 결과는 반드시 쾌락지향적인 경향과 조화를 이룰 수는 없다. 쉽게 표현하면은 인간은 쾌락 원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쾌락 원칙을 항상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현실이 버티고 있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쾌락 원칙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에서 오줌이 마렵다. 그 오줌이 마르면 그게 이제 불쾌한 긴장이지. 내가 불쾌한 긴장되고 그걸 풀어야 돼요. 그 긴장을 풀어가지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하철에 오줌 싸면 경찰서에 끌려가겠지. 여기는 자리고 내가 오줌을 싸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나의 쾌락 원칙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트가 볼 적에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 생명체의 아주 기본적인 그 법칙하고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현실과의 어떤 복잡한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환경과 쾌락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현실 원칙이다. 아울러 꼭 현실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자기의 본능적인 쾌락 원칙을 자꾸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갖가지 상황들에 놓이게 돼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현실 원칙과 억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인간은 그 쾌락 원칙을 온전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는 기본적인 것은 쾌락 원칙인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로 반복 강박. 우리가 살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래서 외상성 신경증, 트라우마티슈, 노이로제 같은 데 많이 걸리는데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름은 외상이지 이걸 왜 외상이라는 번역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외상성 신경증 우리가 그저 TV에서 자주 보잖아요. 비행기 타고 났는데 사람들을 신경치료하기 위해서 외상증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치료한다 어쩌고 그런 게 자주 나오죠, 그죠? 자주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걸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죠. 물리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물리적 치료를 해야 되겠지, 그지? 주사를 붙인지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 방식의 많은 외상성 신경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방식이나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의학적인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인데 프로이트가 활동하던 그 시대, 이제 그 시대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어쩌면 아마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1차 세계대전이죠. 1914년에서 1918년까지.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 직접 관여한 국가죠. 근데 프로이트가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거나 하여튼 제대하거나 등등 이런 군인들을 여러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꿈속에서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는 꿈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합니까? 프로이트의 꿈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망 충족이지. 소망 충족. 그 사람의 낮에 깨어있을 적에는 쉽게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소망을 내가 은행 강도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꿈으로 이렇게 전치되고 압축되고 나타난다는 게 이 사람의 기본 생각인데 그러면은 이 병사들이 꿈에서 뭔가 전쟁이 끝난 꿈이라든가 헤어졌던 연인과 만나는 꿈 이런 꿈으로써 뭔가 자기 상처를 치료해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이 이룬 따르면 이거 아니더라 이거야.
마치 일부러 계속 어떻게든 그거를 반복하려고 하기나 하는 듯이 끝없이 반복하더라. 그 프로이트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고착이란 말이죠. 고착. 그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거머리. 아마 여러분들 거머리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내가 시골에 살 적에는 못, 그러니까 호수라고 하죠. 그렇고, 못, 이라지 무슨 못, 수성 못하는 못 같은 데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하고 나가면 거머리가 다리에 막 세 마리, 네 마리 징그러운 얘기인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싶었어요. 그때 나이도 어리고, 다들 그렇게 수영했어요. 그래서 이 거머리 손으로 떼는데, 어떤 놈은 안 떨어져. 이상하게 안 떨어져. 지독하게 안 떨어진 놈이 있어. 그러면 이제 소금을 거기다 뿌리면 이게 떨어지지. 거머리가 물으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뭐 젊어서 그런지 그냥 그때는 그런 거보다 했는지 그런데도 혹시 어떻게 수영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이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는 걸 이 사람들이 고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꿈에서의 이 반복,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의 반복이 등장하는데 오늘의 주제도 이제 반복이죠. 반복의 고착을 보여준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꿈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인간은 고통을 반복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한, 물론 그 경우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이론상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핵심은 역시 반복이에요, 반복. 프로이트에게서 반복과 기억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프로이트에게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기억과 반복.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기억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일단 그것이 내 의식에 의해서 일단 장악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자기도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타자. 그거는 반복되는 거죠. 왜 기억되지 않냐 하면은 바로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베르그송식으로 말하면 그 베르그송의 유명한 그 거꾸로 쓰는 원뿔 있죠. 그 원뿔 한 안쪽에 있는 거죠. 뉘앙스는 좀 많이 다르지만 그 베르그송과 그 프로이트는 베르그송은 행복 모드고 프로이트는 불행 모드죠. 단순해서 말한다면 어쨌든 저 안에 깊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거는 내가 그거를 나도 모르게 반복을 하게 돼요. 손톱을 자꾸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뜯는다거나, 그 히치코크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부잣집 그 아가씨가 자꾸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아무 무서울 게 없는데, 뭐 등등등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억압된 것의 회귀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명한 구절이죠. 억압된 것의 회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이론적으로 개념하는 것이 뭐냐면 반복 강박인 거죠. 귀도 홀로 수반하는 반복 강박. 그래서 프로이트의 말을 들어보면은 반복 강박이 또한 쾌락의 가능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과거 경험, 그리고 억압된 본능 충동에조차도 만족을 가져올 수 없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낸다. 회상해낸다라는 번역은 사실 살짝 오해 여지가 있지. 회상하면 내가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뭐라고 할까? 끄집어낸다거나 불러온다거나 뭐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프로이트는 중요한 추론을 하는데
어떤 추론이냐면은 분명 쾌락 원칙보다 뭔가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본능적으로 보이는 그 뭐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줍니다.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